커버처 맵과 앰비언트 오클루전 등등 각각의 맵들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모셋에서 베이킹을 하는 이유는 서브스텐스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요즘 추출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케이지 프로젝션을 하기 위한 케이지 값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입술이라든지 손가락 사이라든지 아니면 물건 사이의 좁은 곳들, 그런 곳에서도 케이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마모셋에서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맥스에서 예전 방식으로 그냥 프로젝션을 올려서 케이지를 일일이 조정해서 추출을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정석이고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컨트롤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마모셋은 훨씬 더 간단하게 케이지 값을 조절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맵 추출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실무에 가셨을 때나 본인이 작업할 때 시간이 부족할 한 상황에서 주로 마모셋 베이킹을 사용합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그럼 베이킹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맥스 화면이고요.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 두 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베이킹을 위해선. 당연히 하이 폴리곤에 그대로 토폴로지를 찍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정확하게 겹쳐져,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이 겹쳐져 있는 상태고요. 로우 폴리곤은 전체적으로 언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당연히 베이킹을 하기 위해서 3D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준비 단계인 것을 바로 알아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하이 폴리곤이 이렇게 레이어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가방의 형태에서 백과 여기 스트랩 부분의 끈과 버클의 이 쇠 부분,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서 하이 폴리곤을 각각 나눠서 오브젝트를 분리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로우 폴도 마찬가지로 백과 벨트 부분과 버클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언유즈드라고 제가 이름해 놓은 곳은 로우 폴에서 UV가 이쪽 UV와 이쪽 버클에 있는 로우 폴리곤의 UV를 같이 쓰기 때문에 베이킹에선 굳이 이 세 개를 전부 다 베이킹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네임이고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맵을 추출하고 난 후에 같은 UV 좌표를 쓰니까 같은 맵을 집어넣어서 여기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이 버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쪽에도 하이 폴리곤으로 버클이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어차피 추출할 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삭제해 놓은 상태고요. 이 녀석은 나중에 추출한 후에 이 가방에서 이 하이폴이 없고 이 로우폴의 노멀 맵이 적용됐을 때 이 버클의 세 부분은 어차피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 값은 살려두기 위해서 이 녀석과 분리를 해서 네이밍을 언유즈드라고 해놓았고,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레이어 창에서 안 보이게 가려놓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로우 폴리곤을 이렇게 분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맵을 그렇다고 세 장을 쓰진 않고, 맵은 한 장으로 쓰되 매테리얼을 분리해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언랩은 한 장에 다 같이 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잡고 언랩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언랩을 미리 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한 장의 UV 좌표 안에 이 세 개의 오브젝트의 UV가 다 펴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토폴로지가 완료됐고 UV가 한 장에 다 펴져 있고, 그리고 하이폴과 로우폴의 위치가 같이 겹쳐져 있으면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지 값을 조절하는 이유가 이렇게 좁은 부분이거나
이렇게 특히 좁은 부분에서 서로 이쪽 점과 이쪽 점이 케이지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서로를 맞물어서 서로를 침범해서 이쪽 맵에서 나오는 이쪽 모양과 이 반대쪽 이쪽에서 나오는 이쪽 모양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케이지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UV 좌표 자체가 떨어져 있고 굳이 한 맵으로, 그러니까 같은 연결된 UV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렇게 분리를 해놓아도 위치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위치를 서로 떨어뜨려 놔줘야 됩니다. 케이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치를 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맥스에서 일단 하이폴과 로우폴을 동시에 잡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로우폴과 하이폴이 겹쳐져 있지 않은 부분을 컨트롤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개를 동시에 잡기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두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 N키를 누르면 오토키가 켜집니다. 이 오토키는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는 오토키로 좌표값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키를 넣어주는 기능인데요. 밑에 여기 타임바의 스크롤에 한 5프레임이나 10프레임 정도로 드래그해서 이걸 옮겨놓고 한 축으로만 옆으로 밀어서 오브젝트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벌려줍니다. 그렇게 해야 케이지가 이렇게 튀어나가도 얘랑은 아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버클 부분도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하이폴과 로우폴을 같이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이 당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값을 이동해 줍니다. 당연히 아까 당겼던 이 벨트 부분과는 겹쳐져 있지 않게 더 당겨 주셔야 되고요. 당기는 게 완료됐으면 다시 N키를 눌러서 이렇게 오토키를 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키프레임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 키프레임을 살려두는 건 이게 베이킹 할 때는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베이킹을 해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다시 프레임을 0프레임으로 돌리면 원래 있던 위치 값으로 다시 그대로 옮겨지고, 그 후에 베이킹이 완료됐으면 이 키프레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프레임만 잡아서 딜리트 셀렉티드 키로 해서 이렇게 키를 지워주시면 다시 위치값이, 이제 키가 날아갔으니까 변하지 않겠죠. 제가 아직 키가 살아있네요. 제가 덜 지웠나 봅니다. 아까 지울 때 잡혀있지 않았나 봅니다. 0프레임으로 옮긴 후 얘도 마찬가지로 키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셀렉티드 키를 하시면 다시 키가 지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하이폴을 가리고 추출이 끝났을 때 로우폴이 원래의 위치대로 있는 곳, 이 상태로 해서 아까 언유즈드인 이 로우폴을 같이 켜고, 이 상태로 해서 다시 원래 캐릭터가 원래 여기 있었겠죠. 이 캐릭터의 위치와 합쳐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키를 지웠으니 다시 키를 줘야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로우폴과 하이폴을 잡고 오토키를 킨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5나 10 정도로 옮기시고, 이번엔 저는 5프레임만 옮기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X축으로 한 축으로만 잡고, 방향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가방 원래의 몸체와 겹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으니 한 축으로 잡고 그대로 옮겨주세요. 그럼 밑에 자동으로 이렇게 위치값이 변한 키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버클 부분을 잡았고 이제 벨트 부분을 다시 잡아야겠죠. 벨트 부분과 로우폴 이렇게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이 오토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아까의 버클 부분과 다시 겹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언유즈드로 네이밍된 이 아이들은 아직 베이킹 할 땐 쓰지 않을 것이니까 꺼줍니다. 그리고 오토키도 다시 꺼주시고요.
오토키 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토키를 켜준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다시 움직이게 되면 계속 키프레임이 생성돼서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모셋에서 베이킹을 하기 위한 세팅이 대략 끝난 상태이고요. 여기서 일단 로우풀을 먼저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익스포트를 할 땐 마찬가지로 0프레임이 아닌 5프레임에서 익스포트를 해줘야 위치값이 살아있겠죠. 익스포트에서 익스포트 셀렉티드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름은 로우 폴리곤으로, 그리고 형식은 FBX가 아닌 OBJ를 사용해 줍니다. OBJ를 사용하는 이유는 FBX를 써서 해봤는데 저 키프레임 값이 계속 살아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로우폴 해서 OBJ로 익스포트를 합니다. 네, 기본 세팅되어 있는 값 그대로 익스포트를 해주시고요. 로우폴이 익스포트가 끝났으면 이렇게 레이어를 꺼주시고 하이폴 3개를 선택하셔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익스포트 셀렉티드 하이폴리곤. 제가 전에 미리 뽑아놓은 OBJ가 있어서 이미 하이라는 파일이 있어서 그대로 클릭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OBJ 형식으로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모셋을 실행합니다. 실행된 화면이고요. 여기서 먼저 여기 베이킹을 하기 위해선 베이커를 꺼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메인 UI에 보시면 뉴 베이커라고 식빵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 하나 더 생겼네요. 지워 주시고요. 여기서 임포트 모델로 아까 익스포트 했던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 OBJ 두 파일을 동시에 임포트해 줍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을 선택하고 임포트를 해줍니다. 예, 임포트가 된 상태고요. 아까 맥스에서 벌려놓은 상태 그대로 임포트가 되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하이 폴리곤 그리고 로우 폴리곤이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 있고 그 3개로 분리되어 있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이 폴리곤을 이 아까 베이커를 추가하신 데에 보시면 베이커 그룹 밑으로 하이와 로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각각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신 후 베이커에서 아웃풋 경로를 먼저 지정해 줘야 됩니다. 아웃풋 경로는 본인이 텍스처 뽑히는 곳에 그대로 생성이 될 거기 때문에 베이킹이 된 텍스처들이 전부 여기로 저장이 될 것이고, 이름은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일단 저는 베이커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커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뒤에 언더바가 붙고 언더바 뒤에 노멀 맵 또는 뭐 하이트 맵,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 이런 식으로 각각 맵들이 저장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경로 지정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세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샘플은 16배로 높게. 저는 보통 이런 샘플과 포맷들도 다 좀 기본적으로 높여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 컴퓨터 사양이 좀 딸린다거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최종 아웃풋이다,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엔진이다, 그러면 굳이 높이지 않고 낮추셔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베이커에서 소프트도 적절히 올려주시고요. 소프트는 개인적으로 저는 0.5 정도 해서 사용하는데, 이건 딱히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베이킹을 한번 해보시고 적정한 값을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패딩 사이즈는 UV 겉에 외곽 부분에 있는 곳에 패딩을 주는 사이즈라서 딱히 건드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노멀 맵과 노멀 오브젝트 노멀, 그리고 커버처 맵,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 매테리얼 아이디 맵이 꺼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지는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아까 로우 폴리곤을 하위로 넣었던 그 위에 로우라고 되어 있는 곳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케이지가 자동으로 뜹니다. 여기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데 최대값으로 이 케이지를 조절해 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오브젝트들의 사이즈가 원체 다르기 때문에 이 케이지 값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걸 컨트롤을 하는 게 마우스셋이 원체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래도 적정히 큰 오브젝트들이던 작은 오브젝트들이건 감쌀 수 있는 사이즈로 맥스 값을 조절해 줍니다. 맥스 값을 조절해 주고 난 후 여기 보시면 특히 이 버클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요. 이 버클을 다시 조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 부분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페인트 오프셋을 누릅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아까 로우 폴리곤의 UV 좌표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본 바탕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흰색 값이 지금 이 패딩 값을 0부터 100까지, 아니 0부터 255까지의 그 검은색 흰색의 중간 값으로 받아온 값입니다. 여기서 이걸 색칠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면 이 케이지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탕색보다 줄었을 때, 아니 바탕색보다 더 어두운 색으로 칠했을 때 케이지 값이 줄어들고요. 기본은 가장 검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으로 칠을 해버리면 아예 기본 로우 폴 정도로 패딩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는 결과값은 아니니까 실행 취소를 해주시고요. 지금 실행 취소가 잘 먹지는 않는데 이럴 땐 그냥 클리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기본색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정했던 값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서 이 검은색 값을 여기 밸류 값으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밝아지는 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 바탕색보다만 어둡기만 하면 이 케이지가 줄어듭니다. 이 바탕색보다 확실히 어둡지만 검은색은 아닌 정도에서 멈춰 주시고요. 여기 3D 오브젝트에 직접 바로 색칠을 하실 수도 있고 UV 좌표에 색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3D 오브젝트에 이렇게 먼저 마우스로 색칠을 해보면 UV 좌표 안에만 색칠이 깔끔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 사이즈가 지금 너무 작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사이즈는 여기서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색칠해 주시면 이렇게 케이지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케이지가 그래도 조금 이 하이 폴리곤의 형태보다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그러면 이 회색 값을 조금 더 어둡게 조정을 해주신 후 다시 한번 칠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칠을 해줬을 때 케이지 값이 줄어들고 하이 폴리곤을 충분히 감싸면서도 서로 맞물리지 않게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벨트 부분들도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의 실루엣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이렇게까지 패딩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쪽 부분도 칠을 해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안 줄여도 맵을 나오는 데는 아마 큰 문제는 없으실 건데 그래도 전 좀 하이 폴리곤과 케이지가 너무 많이 났을 때 뭔가 노멀 맵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요. 웬만하면 너무 크게 감싸고 있지는 않은 정도로 조절을 해줍니다. 지금 너무 줄인 것 같아서 살짝만 더 부풀리고 있고요. 이렇게 작은 부분은 지금 세팅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케이지가 충분히 하이폴을 감싸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가방 부분에서 케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패딩을 준 값이 적정해 보여서 지금 하이 폴리곤을 다 좀 감싸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만약 이쪽 가방은 잘 감싸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가방은 아무래도 하이 폴리곤이 조금 더 볼륨감이 많이 있어서 케이지를 벗어난 부분이 여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보입니다.
이게 케이지와 하이 폴리곤이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게 달라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좀 애매하다 싶으면 아예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한번 칠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훅 들어가서 하이 폴리곤이 튀어나와 있다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 실행 취소가 잘 안 먹혔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다시 이 바탕색보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칠을 해주겠습니다. 네, 칠을 해줬고 지금 약간 너무 빡빡한 것 같아서 좀 더 밝은 부분으로 뒷부분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네요. 조명도 이렇게 돌려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괜히 더 밝게 칠해진 것 같네요. 다시 원래의 색과 비슷한 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럼 케이지 값이 원래 값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케이지가 지금 조절이 다 된 상태고요. 이 상태가 완료가 됐으면 일단 한번 저장을 해줍니다. 마모셋 베이킹을 할 때 원체 무거운 작업이다 보니까 자주 다운이 일어나서 기껏 작업해 놓은 것이 잘 날아갈 수 있으니까 수시 때때로 저장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모셋 베이킹이라고 이름 지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철자를 하나 덜 쳤네요. 마모셋 베이킹. 제가 먼저 번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이름을 바꾸고 얘는 마모셋 베이킹이라고 다시 이름 지어서 저장을 새로 해주겠습니다. 네, 이런 저장이 지금 된 상태고요. 자, 다시 베이커로 이제 케이지 값이 조절이 끝났다면 베이커로 돌아가서 아까 지정해줬던 세팅대로 해서 베이킹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크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금방 바로 베이킹이 되는데 속도가 빨라서 굉장히 빠르게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정해줬던 경로에 바로 노말맵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시험 삼아 노말맵을 먼저 베이킹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베이킹이 끝났고요. 베이킹이 잘 됐는지 지금 너무 빨리 베이킹이 끝나버려서 이게 지금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아까 해놨던 경로로 가셔서 보시면 노말맵이 베이킹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말맵이 뽑혀 있고요. 얘가 지금 케이지에서 이제 어그러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여기서 하이 폴리곤을 끄고 로우 폴리곤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베이커로 가서 여기 프리뷰 버튼을 눌러보시면 노멀맵이 적용된 미리 보기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잘 뽑힌 것 같네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가방 부분도 주름 부분들이 다 노멀맵으로 잘 베이킹이 됐고 케이지 안에 다 들어와서 베이킹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멀맵만 베이킹을 먼저 하는 이유는 다른 맵들 특히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베이킹을 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케이지 값에서 하이폴이 더 튀어나와서 노멀맵이 제대로 뽑히지 않았다거나 그런 상태일 때 굳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같이 뽑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맵은 맵대로 잘못 뽑혔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멀맵만 먼저 뽑아서 한번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뽑혔을 때 지금 저는 한 번에 잘 나온 것 같은데 만약 잘 나오지 않았거나 케이지 값이 조절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로우 폴에 가셔서 페인트 오프셋을 누르시고 다시 잘 뽑히지 않은 부분에 가셔서 선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케이지 값을 다시 조절해 주시고 베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번에 잘 뽑혔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노멀 맵, 커버처 맵,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과 매테리얼 아이디 맵을 뽑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각각 맵들의 설정 값을 바꿔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커버처 맵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 뽑은 맵을 주로 쓰긴 합니다. 뽑아보시고 더 잘 나온 맵에서 맵을 사용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여기서 만약 하이트 맵이나 다른 맵이 더 필요하시다면 컨피규어 버튼을 누르면 이 옆에 하이트 맵과 각종 맵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서브스텐스에서 보시면 이 시크니스라고 피부가 투과될 때 그 두께 값을 지정해 주는 맵도 있는데, 여기 마모셋에서도 이 시크니스 맵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매테리얼 아이디로 해서 서브스텐스에서 필요한 모든 맵과 다른 맵들까지도 여기서 다 추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는 하이트 맵 정도만 더 추가되면 될 것 같으니까 턴을 누르시고요. 하이트 맵 같은 경우에 마모셋에선 약간 하이트 맵이 아니라 커버처 맵이네요. 죄송합니다. 커버처 맵에선 약간 강도가 약한 것 같아서 저는 1.5 정도로 이 스트렝스 값을 높여놓은 상태로 추출을 하는 편입니다. 자, 세팅이 완료가 됐으니 모든 체크를 켜시고, 노멀 맵은 아까 뽑았으니까 굳이 다시 뽑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이킹을 눌러주시면 추출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맵 해상도는 여기서 지정해 주실 수 있고요. 주로 2048 맵이면 충분한데 고퀄리티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4096으로 바로 바뀌니 4K로, 또는 더 필요하신 분들은 8K로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48로 해서 베이킹을 해보겠습니다. 시크니스 맵이라 확실히 아까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정해 놓은 추출 경로에 맵들이 이렇게 뽑혀서 자동으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출이 완료됐고 각종 맵들을 다시 한번 프리뷰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추출한 다른 맵들이 적용된 걸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맥스 창으로 돌아가서 키프레임을 줬던 로우 폴리곤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린 후 선택하고 키프레임은 지워줍니다. 키프레임은 지워주고 쓰지 않아서 가려놨던 언유즈드 오브젝트도 다시 켜주고 이 녀석들을 잡아서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로우 폴 라스트라고 저는 이름 지어줬습니다. 네, 그대로 익스포트를 해주시고요. 다시 마모셋에서 임포트를 해서 보시면 각종 맵들이 적용된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모셋에서 베이킹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